안녕하세요. TAT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이고요. 저는 재무회계 이론편 강의를 이제 지금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2023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TAT 2급에 대한 전반적인 과목 소개로 주로 다루려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이 시험이 나하고 좀 맞겠다, 나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한번 응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TAT 2급은요. AT 자격시험 홈페이지, 그러니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T는 텍스예요, 텍스. 그러니까 세무죠, 세금. 그 세무 실무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전체 70점 합격 점수여야죠. 100점 만점 중에. 근데 그 70점 합격을 맞추기 위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냐면 객관식 사지선다로 이론 문제가 10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하나당 한 문제당 3점씩이죠. 그래서 이론 문제는 전체 30점, 100점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문제를 읽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한 자료를 마지막에 조회해서 문제별로 그 답을 찾아내서 답을 마킹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식이죠, 다.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험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그래서 더존 프로그램을 내가 꼭 활용하는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현재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돼요. 그 전산 세무나 관련된 자격증 중에 비슷한 자격증이 있는데 걔네들은 또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우리 요 시험은 실기가 70점,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 그 중에 여러분은 합격이 되려면 70점 이상일 때 이제 합격이 됩니다.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체 시험 시간은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봐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 자격증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금만 더 하고 홈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 AT라는 시험이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건데 대부분 시험은요. 시험장이 어딘지를 선택해서 학교나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페이퍼, 종이를 받은 다음 종이에다가 문제를 풀고 답을 마킹하거나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나와서 나중에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대면으로 시험을 보는데 요 AT 시험은 2022년부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비대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아니면 뭐 어떤 공간. 근데 누가 있으면 안 돼. 그 시험을 보는 그 공간에 누가 있으면 컨닝한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머니가 앉아 있어도 안 돼. 아기가 앉아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딱 캠을 열어놓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을 전송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으로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장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어졌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아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대면하지 않은 비대면 시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그래도 1년 남짓 됐죠? 그래서 현재 지금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활용이 좀 힘드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혹시나 그러신 분들은 비대면이 힘들죠. 왜냐하면 설치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야죠.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긴 하니까. 근데 젊은 학생들은 편하죠.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그냥 뭐 대충 옷이나 입고 아랫도리는 뭐 반바지 입어도 되니까 앉아가지고 집에서 시험 보고 끝나면 그냥 끝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그 면접도 비대면으로 많이 보듯이 시험도 이제 많이 전환되는 것 같아. 그래서 비대면 시험으로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험 일정은 정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시험을 봐요. 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조금 들어가 볼게요. 근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라고. 아예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자, 홈페이지요. atkicpay.or.kr. 자,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집에서 보는 거야. 안전하게. 집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 나오고요. 웹캠이 설치된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핸드폰으로 오른쪽에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험 감독관들이 앉아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자, 잠깐 보시면은 뭐 AT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제 시험을 본다는 말은 어떻게 입력을 하냐 이거죠. 자, 이렇게 놓고 잠깐. 이거를 후딱 지나갔네. 얘가 안 움직이는 거야. 화면에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그램도 열어요. 동시에 열어놓고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뭐 실기 들어가거나 기출문제를 풀 때는 그때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저는 지금 뭘 보고 싶냐면 이 아래쪽에 시험 일정은 23년도 59회부터 해가지고 이제 68회까지 10번 시험이 있으니까 거의 매달 정도 있고요. 2달 빼고는 매달 시험 일정이 있고요. 집에서 보는 거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응시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더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 있고요.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실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진행할 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모든 문제를 다 풀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기출문제를 내가 좀 더 충분히 더 풀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풀어보시면 돼요. 대신 세무 같은 경우는 세법이 개정되는 게 그대로 문제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으로 문제를 잘못 풀어버리면 예전 기출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거는 확인하셔야 돼. 아무거나 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일정일자 보시고 시험 시간도 보시고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빠져나가서 TET 2급 자격증과 관련된 이 시험의 전반적인 제가 문제를 잠깐만 하나 열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게 세무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나는 전혀 회계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TET 2급은 관심도 없으실 거야. 반드시 어떤 분들이 이 강의에 관심이 있냐. FAT 1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 나는 TET 2급도 딸래. 그럴 때 오시는 거니까 뭐 기초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시험지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다운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10문제가 나오는데 1번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 가다가 뭐 유상증자, 외화, 뭐 매출 뭐 뚝뚝뚝 있네요. 6번까지. 6번까지 재무회계. 그리고 7번 부가세. 8번 부가세. 두 문제 부가세. 마지막 9번과 10번 문제가 소득세 문제. TET 2급은 과목이 4과목으로 나뉘는데 3과목으로 나뉘는데 소득세 문제, 부가세 문제, 나머지는 재무회계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 수행은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같이 이제 입력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영수증을 받았고 분개하래. 그럼 분개하고 나서 관련된 수치 명세서도 이제 같이 만드는 거고요. 쭉 회계 처리를 해요. 이게 쭉쭉쭉 해요. 쭉 넘길게요 좀. 이런 식으로 증빙이 있고 부가세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라. 뭐 이런 거 작성해봐라. 건물 등 작성해봐라. 비품 관련된 거 뭐 있다. 하고 나면 여기까지 이제 쭉 했잖아. 작업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떻게 푸냐면 아까 객관식이 10번까지 있었죠. 그러면 이제 11번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앞에 실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입력한 내용을 다 끌어다가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서 이 문제를 조회해서 답을 마킹하는 거야. 쓰는 거야. 주관식 이런 식으로. 앞에 실무 수행이 틀리면 답이 틀려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수행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거 평가 문제 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막 2점씩밖에 안 주네. 얘는 3점이지만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들을 조회하는 문제로 22점. 그리고 그 다음 결산 문제를 또 하래. 그럼 막 결산을 하는 거야. 수동결산, 자동결산 막 해. 그리고 나서 재무회계랑 관련된 문제 21번부터 이제 또 풀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결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련된 문제 전체 점수 23점.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득세 문제. 사원 등록하세요. 기본공제 받는 거 이제 넣는 거죠. 쭉쭉 넣고. 근로소득 관련된 실무수행평가 앞에 입력한 거 있지? 그러면 문제 풀어봐. 36번부터 40번까지 쫙 풀어나가시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일용직 사원 원천징수하래. 일용직 사원도 15만원 넘어가면 세금 내거든요. 그게 얼마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일용직 사원 얘를 딱 등록했어. 그래서 쭉 실행했지.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내가 물어볼 거다. 답을 적어라. 1, 2, 3, 4 해가지고 점수.
7점이네. 그리고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이승엽 대리의 연말정산 시행하시오. 쭉쭉쭉쭉 쭉쭉 현금영수증, 보호장성 보험료, 교육비, 월세 납입 이런 식으로 쭉 넣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제 45번부터 50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했다면 이 사람의 실효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네가 입력한 거 봐봐. 몇 퍼센트 나왔어? 답을 찾는 거야. 실효세율은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실효세율은 다 틀려요. 찍어? 그래도 안 돼. 내가 입력한 걸 토대로 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졌어.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TAT 시험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은 이 시험을 대비할 때 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앞에 입력한 거 그대로 내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예전에는요. 대면 시험을 볼 때 이게 연말정산을 하는 거면 그냥 연말정산에다가 입력하면 그게 답이었어. 근데 이제 연말정산을 수행해.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을 찾아. 이런 거야. 그래서 예액 언제 얼마야? 보장성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답 적어봐. 입력한 게 맞으면 얘가 맞을 거고 입력이 틀렸으면 틀리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시험이 좀 특이하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대충대충 공부하면 TAT 2급은 그냥 싹 다 틀려요. 답이 없어. 대충 넣었더니 답이 다 틀리는 거죠. 주관식이니까. 객관식이 없어서. 자, 그래서 TAT 2급은 FAT 1급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좀 연결을 해드리면 FAT는 대부분 상기업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TAT는 제조업이에요. 법인이고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출제되는 과목 자체가 이제 세 과목으로 늘어나요. 일단은 재무회계 나오고요. 부가가치세 세법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23년도에 또 개정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저도 이제 23년도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세율이 아주 많이 변경됐어. 그래서 이것도 23년도 버전으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재무회계는 뭐 개정된 건 없지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담아서 과목 세 가지 과목을 공부하시고 자, 이론을 공부를 세 과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수행하는 실무편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입력 연습을 해나가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얘나 같이 쫙 실행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재무회계라는 이론을 모르면 분계를 모르니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고 부가세 이론을 알아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소득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시고 실무 수행을 쭉 연결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랑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아요. 짧게 엑기스만 뽑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TAT 2급 재무회계 진도를 나갈 때는 그냥 세무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세무중심 자격증이고요. FAT 1급은 상기업이고 법인이어서 매입하는 게 맨날 상품이고 매출해봤자 상품 매출인데 TAT 2급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입하는 게 주된 매입이 원재료가 될 거고요. 얘를 제품으로 제조해서 제품을 매출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과목이 조금 바뀌어요. 얘는 상품만 매입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재료를 매입할 거고 얘는 상품을 매출했지만 나는 제품을 매출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기업은 제조원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판관비만 처리해요. 판관비는 코드가 몇 번이냐면 800번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TAT 2급은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리후생비가 제조에도 있고 판관에도 있어요. 그걸 구분해야 돼. 이게 코드가 500번대고 얘가 800번대인데 그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같이 수행할 거고 여튼 똑같은 비용이 제조에도 있고 판관에도 있다는 거 그걸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바뀌는 순간 내가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된다는 거. 그리고 FAT 1급은 재무회계만 나오는데 TAT 2급은 재무회계가 조금 어려워지고요.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것도 조금 어려워지고요. 소득세는 처음으로 어렵게 나오겠지. 이렇게 다소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전산이 세무 쪽과 관련된 자격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TAT 2급은 제조기업이니까 직원들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뭐 회식을 하거나 그러면 직원들 회식을 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인데 이 복리후생비가 500에도 있고 600에도 있고 700에도 있지만 800에도 있어.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계속 가니까. 600이나 700은 여러분이 쓰는 코드가 아니어서 무시하셔야 돼. 그냥 내가 스스로 무시를 해야 돼. 그러면 500과 80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회식이 생산직 직원들이 회식을 했다. 그러면 제조원가로 분류되기 위해서 코드를 500번대로 구분하고요. 아니야, 이거는 영업직 직원이야. 뭐 회계팀 직원이야. 판매부 직원이야. 판매랑 관련된 회계팀 해당하는 부서의 복리후생비야. 그러면 판관비로 분류할 수 있게 800번대. 그 사실은 코드로 구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을 들어갈 땐. 그리고 제가 이론을 얘기할 때는 그냥 판관비라고 말을 할 거고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TAT 2급이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돼. 내용이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재무회계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 TAT 2급에서는 재무회계가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개념정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거고요. 재무상태표는 당좌, 재고, 유동,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해서 비유동이죠. FAT 1급에서요. 대부분 다 다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 증권, 뭐 단기 대여금, 선수금 이런 거 다 공부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거야. 대손 회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대손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 중심으로 시험을 많이 내거든요. 감모손실, 평가손실 중요해지고요. 퇴직연금 아주 많이 나오고요. 특히 유형자산은 교환, 재평가 그리고 이 정보보조금 꽤 많이 나와요. 무형자산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요. 비유동 부채 중에는 사채가 되게 커요. 그래서 사채 중심의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진도를 나가줘야 되고 충당부채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자본 중에는 우선상계를 고려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또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우리 FAT 1급에서는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이런 거 안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공부를 하셔야 돼.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요거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TAT 2급을 공부한다고 해도 FAT 1급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너무 어려워서 큰일 났다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재무회계를 FAT 1급을 공부했다는 전제로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그렇게 나가고요. 부가가치세도 FAT 1급에서 공부를 전체 범위 중에서 한 40%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0%를 공부하기 위해서 60%를 추가로 공부한다. 소득세는 아예 처음으로 셋바시 공부한다. 이게 TAT 2급 시험을 보기 위한 각각의 과목별 학습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해보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저는 TAT 2급 23년도 세무실무 자격증 재무회계 이론을 OT로 이번 시간을 한번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재무회계 진도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